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단 30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사 토크 이슈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밀착 뉴스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일시픽. 오늘은 경기일보의 김보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학의 수시원서 신청 기간이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모집이 안 되고 정원이 안 찬다는 얘기죠? 네, 경기도 소방서에서 의용 소방대원을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데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 대학 얘기는 아니군요. 네. 1월 기준 의용 소방대원은 경기 남부의 정원 13,700명 중에 81%가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북부는 정원 4,200명 중에 77%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와 시읍의 의용 소방대 정원은 60명 이내인데 현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용 소방대원이라면은 화재가 나거나 재난이 났을 때 소방관 분들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주로 이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그 사고지 주변을 통제하고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게 업무입니다. 네.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비상시에 출동하는 재난 안전 지킴이이자 소방 공무원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특히 산악구조 등을 하는 전문 의용 소방대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처우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수당은 시간당 12,600원인데요. 최저임금이 9,62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용 소방대원분들이 안 계시면은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봉사 정신만 강조할 게 아니라 또 조금 더 수당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깜짝 놀란 얘기인데 프로포즈 하는데 비용이 좀 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1,500만 원이나 됩니까? 얼마 전 안양시의 한 축협에 30대 남성이 방문을 했습니다. 네.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할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적금을 해약해서 1,500만 원을 가지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1,500만 원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 프로포즈하는 비용이 1,500만 원인데 이걸 또 적금 깨서 다른 곳으로 바로 이체를 하려고 했다.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 네. 프로포즈 비용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네, 그래서 축협 직원 역시도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 남성을 면밀히 관찰을 해봤더니 검사라는 사람한테 이제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해당 남성을 설득해서 결국 송금은 막았습니다. 남성에게 확인해 보니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으니까 이 무관함을 증명하려면 돈을 이체해라. 그리고 이 내역서를 보내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라는 그 보이스피싱의 연락을 받고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프로포즈 비용이라는 명목도 보이스피싱 범이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아직도 이렇게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축협 직원 큰일 했네요. 이분 포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직원의 기지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경찰도 이 축협 직원의 이제 기지를 높이 사서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주인은 물론이고 은행 직원의 관찰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보이스피싱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이런 범죄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객들 중에서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분들 계시면 잘 살펴보셔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언 일병은 아니고 맹꽁이를 구하라. 이런 프로젝트가 있네요. 무슨 일입니까? LH가 시행하는 군포시 대야미의 공공주택 지구에서 맹꽁이 구하기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맹꽁이 서식지였던 이곳은 지난해 이제 주민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이주한 뒤에 공사가 곧바로 시작이 됐는데요. 문제는 맹꽁이 포획틀이나 대체 서식지가 좀 형식적으로 마련됐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맹꽁이가 남아 있는데도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맹꽁이 포획틀을 이제 철수를 했다는 게 지역 환경단체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대로 포획을 안 했다.
덜 포획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쵸. 옛날에 비 오면 맹꽁이 소리 흔히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참 듣기 힘든데 보호종이잖아요, 맹꽁이가. 네, 맞습니다. 맹꽁이는 법적 보호동물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맹꽁이를 보존하거나 이제 이전시킨 뒤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맹꽁이가 두더지처럼 땅 속에서 사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포획을 하는데 좀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맹꽁이 소리가 들린다. 아직도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공사 늦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역 환경단체가 이제 군포시 환경과에 여러 차례 공사 중지를 요청했는데 그런데도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현장에 가서 항의하고 공사를 중지시킨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서 군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맹꽁이 보호에 나섰습니다. 군포시는 맹꽁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LH의 공사 중지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맹꽁이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귀해진 맹꽁이 울음소리인데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일보의 김보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지난 1년간 기회 수도 경기도에 초석을 다졌다는 호평과 함께 피부에 와닿는 정책보다는 거시적인 공약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김동연 지사의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2지역구의 임창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양평 2지역구의 이혜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김동연 경기지사 1년에 대한 총평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성적표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신지 먼저 임창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1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보고서 평가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점수를 준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기의 4분의 1, 하루로 보면은 이제 새벽 6시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지 확대 지수가 112.6이 나왔는데요.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가 증가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 초반이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도정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한 80점을 조금 넘긴 81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민들께 신뢰를 받으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평가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야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 지사가 자신의 그 출범 1년 평가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새벽 6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아직까지 뭐 점수로 평가를 한다는 건 좀 조심스럽고요. 앞으로 한 3년 남짓 되는 부분을 정치인으로서보다는 도민들이 바랄 수 있는 그 경기도지사로서의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체감도보다는 좀 그런 거시적인 그런 공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도지사로서의 도지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분야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초에 김동연 지사가 변화의 중심 기회의 수도 경기를 내세웠습니다. 9대 분야 295개 실천 과제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성과를 낸 것과 핵심 공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도정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투자 유치입니다. 반도체, 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10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을 했는데 이 정도면 임기 내에 100조 원의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던 공약 가능하겠습니까? 경기도정에는 그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 있는데요. 투자 유치는 그 첫 번째 비전인 더 많은 기회와 연결이 됩니다. 이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김동연 지사의 그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어떤 양적 측면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질적 성장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빅데이터 등 현재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혁신 성장을 준비할 때인데요. 김동연 지사는 스스로를
돈 버는 도지사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행정 전문가를 넘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 많은 투자를 끌어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기회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100조 원 투자 유치 가능할 것이다 전망하셨고요. 그 얼마 전에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하고 또 지난 봄에는 뭐 미국, 일본 출장해서 4조 3천억 원 투자 유치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로 직접 뛰고 있는 모습인데 야당은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에 미국 그 반도체 기업인 그 인테그리스하고 그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반도체 관련된 종합연구소를 수원에 설치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지난해 10월경에 경기대와 또 같은 협약이 체결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같은 회사하고 같은 입지 조건에 따른 부분에 대한 그런 원인 제공이 있었기에 좀 그 계약이나 협약 자체가 좀 백지화가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누가 봐도 뭐 재탕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김 지사가 취임 1년 동안 진행한 것이 거의 MOU 체결에 대한 부분, 어떤 강제성이 없는 체결에 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MOU라는 것은 체결 이후에 이제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그 수순 자체가 지금 아직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김 지사가 먼저 샴페인을 먼저 좀 터트린 거 아닌가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속된 강정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 이후의 수순은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로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동연 지사면 생각나는 게 바로 기회소득인데요. 익숙한 단어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먼저 기회소득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기회소득은 경기도정의 세 번째 비전인 더 나은 기회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꼭 필요한 가치를 창출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그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기회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좀 애매하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 활동이 사회적으로는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지원하고 세심하게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소득을 전통적인 사회복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세심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촘촘한 사회적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회소득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김동연 지사와 야당이 도의회에서 이 기회소득 관련돼서 충돌이 계속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점 때문에 문제를 지적을 하셨던 건지.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불명확하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이게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불명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기회소득에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근데 그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로 보는 것인지 어떤 일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좀 모호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회소득과 같은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지만 논란이 됐었던 건 기회소득도 좀 선심성 소득, 선심성 보상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자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1호로 결제한 것이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전 종합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로 인한 경제 위기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 대책 두 분의 평가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생 안전은 경기도정의 두 번째 비전인 더 고른 기회와 연결됩니다. 경기도는 현재 경제 위기를 비상 경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3단계로 나눠서 긴급 대책과 그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정말 긴급한 대책입니다.
어떤 사항과 상관없이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고 예산에 있어서도 저희 본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해야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조기 집행, 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추경을 검토하고 있고요. 3단계 사업은 해야 되지만 아직 하기 어려운 것을 이제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긴급 대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가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기회의 빈 분익부 그리고 기회의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한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기회의 폭을 넓히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보면서 김동연식 복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 되는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자체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형 또 김동연식 복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또 피부에 와닿는 것이 민생 정책입니다. 모쪼록 하반기에는 민생에 좀 더 집중하는 도정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내세웠던 핵심 공약들, 그중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경기국제공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심사 보류가 되기도 하고 이대로 무산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많은 수정을 거쳐서 통과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촉진 지원 조례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통과됐던 내용입니다. 논의됐던 한 3가지 정도 주요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공항에 대한 설치 및 건설은 정부, 그러니까 국토부의 권한이고 경기도는 유치 및 촉진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했던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유치 선정의 방식에 있어서 기초단체장 또 기초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군공항으로 인해서 그 수원 시민들이 받고 있는 큰 피해,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검증을 통한 이 타당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심화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에는 그렇게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큰 이슈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입니다. 전임 지사들이 한 번씩 거론들을 했었는데 수십 년 동안 공회전만 하고 해결을 못 봤습니다. 지난 6월 말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위 구성 결의안이 진통 끝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견을 계속 냈었는데 야당. 근데 막판에 합의해준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부 지역 또한 그 한 40년간 여러 가지 규제에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 낮은 재정 자립도와 또 세수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우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 북도의 그 올바른 자립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북부의 문화, 경제, 생활권 측면에서는 남부 지역과 별개로 그 거점별 정책과 또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서두르기보다는 좀 견고하게 다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양당의 대표가 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직접 도의회 많이 찾으시고 또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협치 노력, 또 의회와의 소통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야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공식적으로 뵌 적이 없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실상하고 좀 다르지 않나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국제공항 신설이나 또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래된 이슈입니다. 이런 것이 애당초 그 김동연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에 대한 부분은 심화되고 또 김동연 지사는 조금 한 발 물러선 느낌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보다는 그 정부의 사업을 좀 유사한 사업을 김동연 표 기회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그게 정책이 김동연 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여야정 협의체를 좀 가동하기로 되어 있어서 뭐 구성도 하고 한 번쯤 실무협의체 구성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도지사한테 조금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도지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경제부총리이신 줄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지사로서 제발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따끔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협치가 필수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정에서 꽃피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김동연 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양보도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또 김동연 지사가 원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을 훨씬 더 양보하더라도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균형에 맞춰진 어떤 기준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서 협치는 이 두 개의 기준 사이에서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민들께도 공감받을 수 있는 그 시각에 맞는 저희가 협치를 했을 때 도정도 힘을 받고 또 도민들도 응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협치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기도정 잘 되려면 정부와의 조율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동연 지사가 가만히 보니까 수도권 그 3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야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정부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득이 될런지 식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행보에 대한 평가. 네, 뭐 거침없이 정치인으로서 쓴소리 하시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기도 할 텐데 이 정치적 행보라는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도지사에게 바라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도민들은. 지자체장이든 광역자치단체장이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또 그 부분에서 앞장서서 같이 해주는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번에 제 지역구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지금 전국적으로 좀 뜨거운 감자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입장 표명을 좀 제대로 도민 입장, 국민 입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길을 만들고 노선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은 길,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국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 행정 절차도 또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김동연 지사도 그런 잘못됨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길에 대해서 의견을 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방송 끝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쯤 돼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야당이지만 김 지사 이거 하나만은 참 잘한다. 인정해주는 칭찬의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임창희 의원님께서는 여당이지만 우리 김동연 지사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낌없는 쓴소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쓴소리, 야당의 칭찬. 나도 헷갈리네. 야당의 칭찬 먼저 듣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점잖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경제 전문가로 평가할 만큼 김 지사님의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 기회, 그리고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31개의 시군의 균형 있는 발전의 기회, 이런 기회들, 경기도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이런 기회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기회로 라임을 잡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당의 쓴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김동연 지사가 이제 경제, 행정의 전문가를 넘어서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강력한 정치력을 기반으로 한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8기 경기도정은 큰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변화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인데요. 이 4차 혁명으로 인한 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큰 과제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이 경기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큰 틀의 계획과 함께 멋진 실천력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야의 비판과 감시, 칭찬과 지원이 함께 간다면 도정 운영도 최선의 방향을 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 1년, 도민들도 지난 1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변화된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토크 이슈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